여러분 안녕하세요. 편하게 들으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려보는 그때 그 시절입니다. 오늘은 함께 그리운 학창시절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방학 숙제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수하고 풋풋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요. 그때는 방학이라고 하면 얼마나 설렜던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그 자유로운 시간 한편에는 늘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방학 숙제였어요. 방학이 시작될 때만 해도 참 당당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계획적으로 해야지 하면서 날짜별로 빼곡히 계획을 세우곤 했죠. 오늘은 일기 2편, 내일은 독후감 하나, 모레는 관찰일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계획표는 단 하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하면서 또 미루고,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숙제는 저녁에 하면 되지 하면서 또 미루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엔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나게 놀아도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았거든요. 동네 친구들과 골목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개울가에서 물장난도 하고 할머니 댁에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그런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숙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학이 끝나갈수록 시간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나서는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숙제 뭉치를 꺼내놓고 보니 아,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할 일이 많았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밤늦도록 불을 켜놓고 연필을 쥔 채로 끙끙거렸죠.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책상 위에는 지우개 가루가 수북이 쌓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옆에서 그러게 미리미리 해놓지 맨날 이래가지고 하시면서 혀를 차셨지만 그때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죠. 가장 골치 아픈 건 일기 쓰기였어요. 방학 내내 매일 써야 하는 일기인데 막상 쓰려고 보니 기억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매일 놀기만 했으니까 쓸 거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 갔다. 파도 소리가 정말 시원했고 조개 껍데기도 주웠다. 실제로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는데도 말이에요. 아니면 오늘은 할아버지와 함께 텃밭에 가서 농사일을 도와드렸다. 땀을 흘리며 일하니 보람찼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죠.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너는 뭐라고 썼어? 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비슷비슷한 일기가 나오곤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보시면 다 티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 할 여유가 없었죠. 식물 기르기 숙제는 또 다른 고민거리였습니다. 방학 처음에 화분에 강낭콩을 심어놓고는 한두 번 물을 주다가 그만 잊어버렸어요. 개학이 다가와서야 화분을 보니 강낭콩은 이미 말라 죽어 있었죠. 그럴 때면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15일 강낭콩에 새싹이 돋아났다. 작고 연한 초록색이 예쁘다. 7월 20일 잎이 2개 더 생겼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관찰일지를 써나갔어요.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는 친구들은 정말 부러웠어요. 실제로는 말라 죽은 강낭콩이지만 관찰일지에는 싱그러운 새싹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였거든요. 미술 소질이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생이었죠. 독후감도 만만치 않았어요.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쓸 수는 없고 결국 책 표지와 뒷면의 줄거리 소개를 보고 상상해서 써야 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친구들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뻔한 내용이지만 그럴듯하게 써내려갔죠. 드디어 개학날이 되면 가방에 숙제 뭉치를 넣고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어요. 과연 선생님이 봐주실까? 혹시 들킬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 책상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모두들 숙제를 검사받기 위해서 말이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앞에 서 있는 친구가 선생님께 혼나는 소리가 들리면 더욱 긴장됐죠. 다음 김영지. 드디어 제 차례가 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선생님께 숙제를 내밀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죠. 선생님께서는 차례차례 숙제를 넘기시면서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일기장을 넘길 때마다, 관찰 일지를 보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했어요. 혹시 이게 뭐야? 하시는 소리가 들릴까 봐서요. 다행히 수고했어, 합격. 하시면서 도장을 꼭 찍어주시면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그 도장 소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반대로 이건 좀 부족하네 하시면서 다시 돌려받을 때는 정말 민망하고 속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모든 과정들이 참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숙제를 미루다가 벼락치기로 하면서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했고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말이에요. 그때는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고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의 필요성도 깨달았죠. 비록 그때는 제대로 못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절에 우리는 정말 순수했어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악의가 없었고 그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참 귀여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순수함을 찾기 어려워진 것 같아서 더욱 그립습니다. 방학 숙제를 하면서 밤새우던 그 시간들,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던 그 순간들, 선생님께 검사받을 때에 떨리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방학 숙제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나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걱정스러웠지만 지금은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추억들 말이에요. 이제는 손자, 손녀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걸 보게 되시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도 저랬었지 하면서 미소 지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리미리 해야지 하고 잔소리도 하게 되실 테고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우리처럼 미루고 고민하고 때로는 꾀를 부리면서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게 될 테고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우리가 참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툴고 부족했지만 열심히 살았던 그 시절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는 그리운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우리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거니까요.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